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 고용 생산 모두 활랑 소비도 견조하고 이민자들에 의한 경기가 활황이 되는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대선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은 이민자들에게 결코 이민자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2022년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어서 혼인 출산율이 1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출산율요. 한국도 2040년부터는 앞으로 한 16년, 15년, 16년 정도 지나면은 집값이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가구 숫자는 2039년에 거의 앞으로 15년 정도 있으면 가구 숫자도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가구 숫자도 줄고 인구가 주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딱 돼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일본은 2045년 수도권 주택 자산 가치는 2018년 대비 30% 떨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약 한 20년 뒤에는 지금 몇 년 전에 있는 자산 대비 30% 이상 떨어질 거다. 도심의 공실률이 30% 이상 예상한다. 자, 이게 전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부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문제예요. 인구가 우선 붙어야 경기도 살고 인구가 붙어야 주택도 살고 인구가 붙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받아줄 수 있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없죠. 안 돼요. 지금 20만 명 조금 넘게 태어나는 인원으로 지금 60대는 100만 명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 60대가 살고 있는 집 5채 다 없어져도 나중에는 지금 태어난 애들은 한참만 있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은 향후 주택시장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월 출생아가 1만 명대로 역대 최소고 인구가 52억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죠. 이러한 인구는 우리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조건 재개발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사줄 사람도 없고 사업성도 안 나고 공사비인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누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후주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사회 변화에 맞게 자산을 구성해야 된다. 급하다 지금. 노후 대비해서 자산 투자는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60대, 70대 노후가 정말 어려워졌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40대, 50대다. 40, 50대는 지금부터 노후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래? 자녀들에게 뭘 남길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하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에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